휴가만 생각한다면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럴 때 더욱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약간 긴장을 늦출 때 대부분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휴가철을 앞두고 예상되는 보이스피싱 사례 그리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카드사 콜센터 ARS를 가장한 피싱이 있는데요. 사기범들은 카드사 콜센터 ARS를 가장하고 본인 인증 등의 명목으로 카드 비밀번호 앞에 있는 두 자리를 입력해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밀번호 앞자리 두 자리를 받은 사기범들은 카드를 통해서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서 계좌 이체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 내 돈을 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 카드의 비밀번호만 알게 된다면 이 카드를 통해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고요. 이렇게 개통된 휴대폰으로 당연히 본인 인증까지 마칠 수 있기 때문에 계좌 이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휴대폰에는 나의 신분증, 신용카드나 운전면허증 또는 계약서 같은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사진을 저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나의 개인정보는 악성 앱을 통해서 사기범들의 손에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이나 폴더, SNS 전송 내역, 여기에 반드시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기타 계약서 같은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있다면 가급적 지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사 콜센터 ARS 혹시 전화가 와서 본인 인증을 하겠다라면서 비밀번호를 요구했을 때 내가 직접 요청하지 않은 사항이라면 절대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휴가철 이렇게 갑자기 카드사 콜센터에서 전화 왔다면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는 해외 결제 문자 메시지를 빙자한 피싱 방법인데요. 갑자기 문자가 날라옵니다. 해외에서 결제가 되었다, 승인되었다 하는 문자 메시지인데요. 이때 함께 날라오는 것이 URL, 인터넷 주소가 함께 날라옵니다. 만약 인터넷 주소를 눌러서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 이때부터도 내 휴대폰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닙니다. 사기꾼들에게 원격 조정 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원격 조정을 한다면 계좌 이체도 할 수 있고요. 비대면으로 대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해외 결제 문자 메시지 사례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평소에 해외 직구를 사용해서 물품을 구매했던 피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외 구매 승인 내역 문자 메시지가 날아올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구매 내역 확인 링크를 클릭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승인된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만 날아오는 것이지 추가적으로 링크까지 함께 날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잠시 착각한 나머지 링크를 클릭했고요. 여기에 악성 앱이 설치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여러 가지 신분증이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사기꾼들은 대출을 일으키거나 계좌 이체를 해서 실제 내 돈을 빼가는 것이죠. 보통 사기꾼들은 이렇게 피해자에게 해외 결제 승인 완료라는 문구가 기재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요. 또 여기에 전화 통화까지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쇼핑몰 직원을 사칭하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구매 내역 확인, 명의 도용 여부를 확인한다면서 앱을 설치하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이때 착각해서 만약 앱을 설치한다면 이때부터는 내 휴대폰 모든 정보가 사기꾼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에 만약 적혀있는 콜센터 번호가 정상적인 회사 번호가 맞는지, 쇼핑몰의 정상적인 번호가 맞는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상담원이 만약 불분명한 앱을 설치하라거나 URL,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라 이렇게 하더라도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휴가를 보내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때 내가 해외에서 결제했던 카드 확인하려고 할 때 URL 주소가 있다면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요. 잘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가족을 납치했다, 가족을 상해하겠다 이런 협박을 통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사기꾼 같은 경우에는 자녀나 부모를 납치했다. 그래서 금전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당황한 피해자들이 결국 돈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를 살펴보자면 사기꾼들은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아들이 지하철에서 칼을 맞고 지하실에
호텔에 감금되어 있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병원에 보내서 치료해주겠다, 이렇게 피해자를 협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는 기프트카드 핀 번호 교부 그리고 계좌이체를 통해서 자금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런 비슷한 납치와 관련된 전화를 받았다, 그렇다면 실제 전화를 끊고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든지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구나 학교, 학원, 경로당 이런 주위에 연락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돈을 보냈다, 송금했을 경우에는 은행이나 금감원 콜센터 여기에 직접 전화하셔서 지급 정지를 요청하시고 피해 구제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납치했다거나 상해를 협박한다거나 이런 것을 빙자해서 금전을 요구한다면 먼저 직접 당사자에게 전화해보는 것이 좋고요.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확인부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이런 상황에서 사기당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실제 이런 전화를 받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족 납치나 상해 협박 등을 빙자한 금전 요구가 있다면 반드시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악용한 은행 사칭 범죄도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은행 직원을 사칭합니다. 그리고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은행을 사칭한 피싱 사이트로 연결시키게 되는데요. 이렇게 연결됐다면 이때부터는 내 돈을 빼가는 것이죠. 피싱 사이트에서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할 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처를 달라, 은행 계좌 정보나 개인 정보를 입력해 달라, 이렇게 하면서 예치금을 가상 계좌에 입금하도록 유도하게 되는데요. 실제 유튜브 동영상 썸네일에서 은행원이 더 많은 이자를 받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상 계좌에 입금한 사례입니다. 실제 일어났던 일들인데요. 조회수도 7만 4천회나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당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유튜브에서 이런 은행 사칭 피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항상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한 은행 사칭 피싱입니다. 사기꾼들은 인터넷에서 대출 정보를 검색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은행 직원이다 라면서 카카오톡 상담 채널로 유도하게 되는데요. 만약 여기에서 넘어간다면 카카오톡 채널에 들어가셔서 대출 상담 진행까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대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 인증된 채널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인증 배지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카카오톡 채널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정보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채널이다, 금전이나 개인정보 요구 등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신고해달라, 이런 공지가 뜨는 카카오톡 채널이 있습니다. 이런 채널은 대부분 은행 사칭 피싱 채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채널명 오른쪽에 있는 인증 배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꾼들은 이런 내용까지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실제 대출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은행에 확인하시고 카카오톡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인터넷에서 대출 정보를 검색한 적이 있다 한다면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한 은행 사칭 피싱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는 택배회사 또는 정부 정책을 사칭한 피싱 방법인데요. 택배회사를 사칭해서 주소나 송장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그러면서 문자 안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했을 때 피싱 사이트로 연결하거나 아니면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게 되는데요. 이때 개인정보를 탈취하면서 내 돈을 빼갑니다. 또는 과거에 질병관리청 직원을 사칭해서 방역지원금을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자금을 빼나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대부분의 정부기관을 사칭하면서 일반 국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이나 근로장려금 등을 지원해준다라는 핑계로 개인정보를 요구받기도 하는데요. 택배회사 그리고 정부 정책을 사칭한 피싱, 여기에는 언제든지 내가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꼭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되고요. 내가 실제 주문한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이 부분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요. 아무리 좋은 정부 정책이다 하더라도 만약 여기에 인터넷 주소가 있다면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청첩장이나 돌잔치를 빙자한 피싱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결혼식에 초대한다면서 모바일 청첩장 링크가 있는 가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어떤 결혼식을 하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에 나와 있는 인터넷 주소를 누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인터넷 주소를 누르게 되면 마찬가지 악성 앱이 설치되고요. 악성 앱에서 탈취한 내 개인정보를 통해서 비대면 대출이나 자금을 빼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배 고객 상품 배송 실패, 주소 오류 확인해달라면서 이렇게 URL, 인터넷 주소가 만약 나와 있다면 절대 누르시면 안 되고요. 모바일 초대장, 그러니까 결혼식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주소가 있다면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